정치 라이브로 이어갑니다. 자, 오늘 아침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이 당에서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해왔었죠. 자, 이 때문에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겠다. 그리고 당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탈당을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은 탈당입니다. 지금 제 마음은 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심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명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로 인해서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처분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절대 자진 탈당하는 일은 없다고 했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면 대신 지도부가 이 탈당을 또는 제명을 결정을 해달라. 그럼 나가겠다. 그러면 결국에 되돌이표로 가서 스스로는 안 나가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제명을 결정하면 그때 나가겠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면 재심은 신청하지 않겠다가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결이 있잖아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거죠. 재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내가 재심하겠다라고 공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의결 이전에 그 재심을 요구하고 이 과정이 지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이거예요. 마음의 부담, 동료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워지지 않겠다. 즉 투표가 있잖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168명이 누가 지금 제명을 했네, 안 했네, 그러니까 네. 찬성을 했네, 안 했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 부담만큼은 지우지 않겠다라는 선에서 그러니까 내가 재심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심 안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해라. 진행은 뭐냐면 최종 의결 자체를 해라. 네. 앵커 말씀처럼 저는 아무리 들어봐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을 탈당을 하지 않겠다라는 네. 원칙은 끝까지 지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정치인은 들고 남이 뚜렷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동료들한테 마음의 부담이 있다는 건 뭐냐면 당한테도 부담을 지우는 거 아니에요. 네. 자신의 이 행위가 끝까지 당의 부담을 지우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랬습니다. 당을 떠나겠다. 그 말에 솔깃했지만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제명 결정을 지도부가 하면 나가겠다. 결국에는 방점은 재심 신청 안 하겠다에 찍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지도부한테 이제 공을 넘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결국에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 그 부담을 지금 당 대표에게 다 던져준 거 아닌가 싶어요.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손에 이 뭐를 묻혀야 되는 게 정청래 대표가 된 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은 탈당이 당원 당규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을 하면 그것은 허용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탈당이 안 되고 사실상 자진 탈당의 형식인 재심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본인이 선택지를 가져가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과 다르게 소속 의원을 제명할 때는 이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가지고 의총을 겪게 돼 있습니다. 의총을
거쳐야 이 재적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는 절차인데 그거는 동료 의원들한테 너무 부담을 내가 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랬을 때 비상징계라고 해서 당 지도부가 최고위 의결로 윤리심판원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고 아니면 비상징계 당에 굉장히 좀 누가 될 때는 좀 간이하게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오히려 당 지도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의총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최 없이 네. 나를 자르라고 오늘 천명한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선 최소한 정치적 부담을 당에 주는 데 대한 부담의 그 결과물로 보는 게 저는 온당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내보내는 사람은 그 최고위나 당대표가 되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부담스럽잖아. 선택지를 본인이 준 거고 자기의 자진 탈당은 지금 징계 회피할 목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는 부분도 빼먹지 않았는데요. 일단 경찰은 이 김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서 재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부터 전 동작구 의원 조모 씨의 거주지를 포함해서 모두 3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과거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그래서 다 어젯밤에 계산을 전부 다 뽑았어요. 그래서 7월 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 26일까지더라고요.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저 지금 생각을 해내보니까 참 걱정되는 점이 있어서 CCTV가 뭐 먹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사모님 설명 나와도 근데 지금 그 생각이 푸떡 드는 거예요. 계산하는 계산대를 확보를 하면 어떡하죠? 사모님이 계산한. 경찰이 내사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시 압수수색을 경찰이 하고 있어요. 이건 곧 과거의 수사가 부실했다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닌가요? 사실상 인정한다고 봐야겠죠. 네. 특히 이제 보좌진의 말에 따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내사 종결하면서 종결하고 나서 김병기 의원이 그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분과 저녁 파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서로 의리를 다지는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김병기 의원이 수사 내사 종결을 부탁을 했었고 그 경찰이 그 부탁을 들어줬다.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저녁에 파티에 만나서 다시 네. 우리 영원히 같이 가자라는 얘기가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에 대한 수사가 재개가 안 되고 있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다 보니까는 수사를 재개하게 됐는데 재개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네. 지금 이제 그때 당시 카드를 줬다는 부의장, 네. 부의원 부의장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동작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실제 진짜 부실 수사에 대한 인정을 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새로 밝힐 의지가 있다 그러면 동작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빠진 건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네. 경찰의 내사 종결된 사건을 경찰이 다시 수사한다. 믿어도 되겠죠? 일단 수사의 주체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네. 지금은 서울청 단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로서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지 네. 이 의혹 자체가 사실한 것으로 단정된 것은 아닙니다. 네. 각종 의혹이 불거지는 경우에는 내사 종결됐던 사안의 경우에도 재수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 사건의 결과도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